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6.13 문을 엽니다. 각 정당별 구청장 공천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본선행 후보 윤곽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3파전 혹은 4파전을 예고한 가운데 이제는 후보들의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6.13 오늘도 각 지역별 선거 판세 살펴봅니다. 5월 9일 뉴스라이브 6.13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노원구청장 후보가 드러났습니다. 민주당 오승록, 한국당 임재혁, 바른미래당 양건모 후보가 본선에 진출합니다. 마포구도 민주당 공천 결과 유동균 예비후보가 확정됐습니다. 한국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과 함께 밀려 3야 구도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조희연 교육감이 진보진영 후보로 확정됐지만 경선 상대가 투표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특별한 사유로 직접 투표장에 갈 수 없는 유권자를 위한 거소 투표 제도를 빌라이브 청년 기자단이 살펴봅니다. (6.13) 지방선거 노원구청장 대진표가 확정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오승록 후보의 후보 공천이 확정된 가운데 자유한국당 임재혁 후보, 바른미래당 양건모 후보와의 본선 싸움이 예고됐습니다. 박선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일과 4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노원구청장 경선 결과 오승록 예비후보가 58.74%의 지지율을 얻어 42.17%를 얻은 서영진 예비후보를 누르고 민주당 후보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후보 결정 다음 날인 지난 5일 지역 행사장을 찾은 오승록 후보는 자신을 지지해준 당원과 국민께 감사 인사를 전하며 경선 승리 기세를 본선까지 이어가겠다는 각오입니다. 이제 당내 경선을 통과했으니까 이제는 낮에도 유권자들을 많이 접촉하려고 해요. 상가도 좀 돌고 행사도 많이 찾아다니고 그런 식으로 그냥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으로. 일찌감치 자유한국당 노원구청장 후보로 낙점된 임재혁 후보는 유권자와의 스킨십에 더욱 치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에는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가 노원구를 방문해 임재혁 후보를 지원 사격하기도 했습니다. 나란히 뉴타운 지역과 전통시장을 돌며 민심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 경선을 준비를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경선 준비가 곧 본선 준비가 될 수 있는 그런 아마 좋은 베이스가 축적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른미래당 후보는 안철수 인재영입 위원장이 영입한 양건모 씨가 전략 공천되는 분위기입니다. 양건모 예비후보는 최근까지 더불어민주당 노원구청장 예비후보였습니다. 하지만 공천 탈락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탈당했고 현재 바른미래당에 입당해 노원구청장 후보로 예비후보 등록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공천 과정에서 불공정한 문제 때문에 사실 탈당을 고민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바른미래당에서 안철수 대표가 인재 영입식으로 해서 노원구청장에 출마했는데 한편 민주평화당에선 한덕희 후보가 본선 후보로 확정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한 후보는 SNS를 통해 이번 선거는 거대 적폐 세력과 개혁 세력과의 대결이라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박선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마포구청장 후보로 유동균 예비후보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여당의 구청장 후보 선정을 마무리 지으면서 여야의 대진표는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지난 4일과 5일 이틀간 진행된 경선에서 유동균 후보가 52.65%의 득표율을 보여 47.36%의 득표율을 얻은 김창수 후보를 이기고 민주당 마포구청장 후보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유동균 예비후보는 1962년생으로 올해 55세, 더불어민주당 마포을 사무국장 출신으로 2번의 구의원과 1번의 시의원을 지낸 경력을 갖고 있는 정당인입니다. 민주당이 후보를 확정지으면서 마포구청장 선거 대진표의 윤곽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대한장애인 사경연맹 회장을 맡고 있는 박강수 예비후보가 일찌감치 공천돼 바닥 민심을 다지고 있고
정의당에서도 윤석일 예비 후보가 공천돼 활발히 선거 운동을 진행하는 등 본선 경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 민주평화당에서는 홍성문 예비 후보의 공천이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 바른미래당에서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후보가 없어 마포구청장 선거는 1여 3야 구도를 가져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서울시 교육감 진보진영 단일화 경선 결과 조희연 예비 후보가 단일화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이성대 예비 후보 측은 온라인 투표 수에 문제를 제기하며 검증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송지연 기자입니다. 서울시 교육감 진보진영 단일화 경선 투표 결과 조희연 예비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시민선거인단 17,233명 중 12,944명이 투표에 참여해 75.1%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득표율은 후보 간 합의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예선 승리를 통해서 강력한 본선 후보가 돼서 6월 선거에서 혁신교육의 큰 흐름을 이어가도록 하는 요청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지를 해주신 걸로. 하지만 조희연 예비 후보와 경선에서 맞선 이성대 예비 후보 측은 온라인 투표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당초 온라인 투표에 참여한 인원이 12,701명이었으나 득표수 합산 결과 12,743명으로 집계돼 42명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 업체는 투표 이전 시험 테스트한 41명이 득표수에 포함됐다며 즉시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이성대 예비 후보는 전문가의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중대한 어떤 그런 뭐 데이터 조작이라든지 그런 게 있다면은 결과에 승복할 수 없지만은 사소한 어떤 사고였다면은 경선 결과에 승복하려고 생각합니다. 추진의 후보 선정 결과를 무효를 선언하라고 요구할 생각입니다. 중대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요. 이성대 예비 후보 측과 진보 진영 선관위는 이번 주 내에 각자 전문가 한 명씩이 참여해 검증을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보수 진영도 단일화를 위한 공동위원회가 경선을 진행하고 있지만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준순 예비 후보가 독자 출마를 선언하며 단일화에는 실패한 모양새입니다. 이에 따라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의 단일화 후보가 결정되면 이준순 예비 후보와 중도를 표방한 조영달 예비 후보와 함께 서울교육감 선거는 4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송지현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각 자치구별 구청장 후보 공천이 마무리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성동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조선혁 기자 어서 오시죠. 성동구의 경우 3파전 양상으로 좁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경우 정원호 현 구청장을 후보로 공천했죠. 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원호 성동구청장은 김수영 양천구청장과 함께 서울시 구청장 후보 중 가장 빨리 당으로부터 단수 공천자로 낙점됐습니다. 네. 정 구청장은 5월 9일 현재까지 예비 후보로 등록하지는 않은 상태로 여전히 구정을 이끌며 보이지 않는 선거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 그러게요. 이렇게 빨리 정원호 구청장을 후보로 확정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정 구청장은 3표 레미콘 이전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 도입 등 오래 묵은 지역 수건을 해결하고 혁신적인 정책을 구체화해왔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주민들은 역대 구청장 가운데서도 손에 꼽힐 만한 업적을 남겼다고 평가하는데 지난 4년간 공고한 털을 닦아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민주당 역시 정 구청장의 정책 설계와 실현 능력에 좋은 점수를 줬고 이 같은 신뢰를 바탕으로 일찍 공천자로 낙점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야당으로서는 이렇게 견고한 정 구청장의 아성을 깨뜨려야 한다는 숙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현역의 아성은 높습니다. 예. 공천 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 있고 거기다 탄탄한 지역 기반까지 갖춰져 있어 공략하기 쉽지 않은 상대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더군다나 야당의 지지도가 여당에 한참 못 미치는 상황에서 싸움을 걸고 있는 야당 후보자들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그렇다고 후보를 안 낼 수도 없고 참 고육지책일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 한국당 어떤 후보를 내세웠습니까? 네, 자유한국당에선 정찬욱 후보가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정 후보는 지난 4대 성동구의장을 지냈고 46년간 성동구에 거주한 토박이 정치인입니다. 예.
8년 전부터 구청장 자리를 노려왔지만 번번이 공천받지 못하면서 불루를 삼켜왔는데요. 마침내 이번 선거에선 한국당의 대표 주자로 나서게 됐습니다. 정 후보는 구의원 시절 3표 레미콘 이전 특위를 처음 구성했고 현재 도시관리공단의 출범을 의결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는 3표 레미콘이 이전한 자리에 서울숲을 완성하겠다는 서울시 구상과 달리 관광타운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는데요. 특히 마장동 축산물 시장과 연계한 불고기 타운을 조성해 지역 경제의 구심점으로 삼겠다는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현역 프리미엄에 도전할 이 3파전의 마지막 후보는 누굽니까? 네, 바로 바른미래당의 안성규 후보입니다. 안성규 후보는 바른미래당의 인재 영입 케이스로 일찌감치 공천을 확정받았는데요. 행정학 전문가인 그는 강의를 통해 쌓인 내공을 현실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더불어 지난 4년간의 성동구 구정을 냉정히 평가한 결과 지역의 불균형이 더 심화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도시재생이란 이름으로 진행되는 성수동과 마장동의 사업이 실제 아무런 효과도 거두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젠트리피케이션을 부추기는 현상만 가져온다며 도시재생의 기본적인 틀과 방향을 완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구정은 단순히 무난해선 안 된다며 혁신적인 변화를 이뤄내겠다고 자부했습니다. 이 성동구는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래 한 차례 빼고 모두 진보 진영이 당선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 어떻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딜라이브 청년 기자단의 지방선거 관련 리포트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선거 당일 투표를 하지 못하는 유권자를 위한 사전투표 제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몸이 불편하거나 멀리 떨어진 곳에 근무해서 사전투표조차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땐 거소투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딜라이브 청년 기자단 황재문 기자가 자세하게 소개해드립니다. 선거 당일 투표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선거 5일 전부터 이틀간 운영되는 사전투표소. 그러나 이조차 이용할 수 없는 선거인들을 위한 제도가 바로 거소투표제입니다. 거소투표제도는 유권자가 일정한 사유로 인해 선거일 당일에 마련된 투표소로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 거처하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선거 공고일 현재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과 경찰 공무원, 병원, 요양소, 수용소, 교도소에 기거 중인 선거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서 정하는 교통이 지극히 곤란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그리고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이나 부재자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선거인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거소투표자 신고는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가까운 구, 시, 군청, 읍, 면 동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출력하여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제 주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제 선거 당일날 선거를 못 해가지고 사전투표를 한다는 얘기는 들어서 그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거소투표 얘기는 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저번 대선 때 제 친구 한 명이 이제 차 사고가 크게 나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그때 거소투표가 있는 걸 알았더라면은 투표를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나쁜 관리들은 투표하지 않은 좋은 시민들에 의해 선출된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 비평가 조지 네이선의 명언인데요. 곧 다가올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좀 더 많은 좋은 시민들의 투표가 모여 좋은 지도자가 배출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딜라이브 청년기자단 광운대학교 황재문입니다. 저희와 함께 선거방송에 참여하고 있는 딜라이브 청년기자단의 선거 인스타입니다. 지난 어린이날을 맞아 이 선거와 연관된 어린이 사진들이 많이 업로드됐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한 표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텐데 어떤 게시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사진은 이 김민지 청년 기자단이 사촌 동생 사진을 올려주셨습니다. 이 동생의 웃음이 지켜지도록 이 투표라는 첫걸음에 꼭 참여하겠다라는 의지를 적어주셨습니다. 이 동생도 나중에 커서 이 한 표를 행사할 때쯤이면 언니의 예쁜 마음을 다른 누군가에게 또 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게시물입니다. 최인서 학생이 올려준 사진인데요. 어릴 적 자신의 모습을 그린 거라고 합니다. 이 순수했던 마음처럼
투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미래를 그려보자는 희망찬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자, 다음 게시물 보실까요? 이 그림은 청년 기자단 박영석 학생이 직접 스케치한 것 같습니다. 어린이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어른이 돼서 투표의 의무를 다하게 됐다는 코멘트를 적어주었습니다. 아이들의 미소를 투표를 통해 지키자는 멘트를 적어주었습니다. 자, 다음 게시물입니다. 남희진 학생은 어릴 적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67살, 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어떤 꿈을 연주하고 있었을까요? 아이들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이번 지방선거에서 특히 교육감 선거에 많은 관심 부탁한다는 코멘트를 적었습니다. 대학생이다 보니 아무래도 교육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게시물입니다. 주혜민 학생이 조카들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쁜 조카들이 어른이 됐을 때 자신이 느끼고 있는 답답함을 느끼지 않도록 꼭 투표하겠다는 의견을 적어주었습니다. 비단 주혜민 학생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생각으로만 끝나지 않고 6월 13일 이 투표라는 결실로까지 꼭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딜라이브 청년 기자단의 인스타 활동 함께 하셨습니다. 인스타에서 샵 6.13 지방선거, 샵 선거방송단, 샵 청년기자단, 그리고 샵 딜라이브 등을 검색하시면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희 청년 기자단의 활동 실시간으로 접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딜라이브 청년 기자단의 선거 인스타였습니다. 선거구마다 대진표 윤곽이 드러나며 각 후보들이 표심 공략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송파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을 찾았습니다. 이날 문재인 복심을 넘어 송파 발전을 위한 실력을 강조했습니다. 태윤영 기자입니다. 송파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나선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경로당과 전통 시장을 돌며 탄천 동측도로 지하화와 상단부 수변공원 조성 등을 통해 주거 경쟁력을 갖춘 송파를 만들겠다고 호소했습니다. 이것을 전면 지하화하고 그 위로 공원을 조성하면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탄천이 내 정원이 되는 겁니다. 최고의 주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또 문재인 복심을 넘어 송파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며 실력을 강조했습니다. 정당을 넘어서 송파 발전을 약속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또 정당을 넘어서서 국회와 정치를 바꾸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런 실력을 갖춘 사람은 최재성입니다. 한편 야당에서는 최종 후보자 결정을 고심하는 가운데 배현진 백봉현 자유한국당 예비후보와 박종진 송동섭 바른미래당 예비후보 등이 민심 다지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서초구에선 6.13 지방선거를 통해 서울시의원 4명이 선출됩니다. 선거구별로 후보군 현황을 짚어봅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서초구의 서울시 의원 선거구 수는 제1선거구부터 4선거구까지 총 4곳입니다. 현재 제1선거구에선 더불어민주당의 김혜련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이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선 김진영 현 서울시 의원이 재선에 도전하고 바른미래당에선 유승민 당대표 정책특보를 맡고 있는 최연선 씨가 후보로 나섭니다. 제2선거구에선 민주당의 전 서초갑 사무국장인 김경영 씨가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한국당에선 김희조 전 서울시당 부위원장 협의회 회장을 후보로 내세웠고 바른미래당에선 이숙자 현 시의원이 자리 지키기에 도전합니다. 제3선거구에선 민주당의 문병훈 전 서초구 의원이 후보로 확정된 가운데 한국당에선 최호정 현 시의원이 3선에 도전합니다. 노동당에선 진보신당 중앙당 홍보실 부장을 역임한 유거무 씨를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제4선거구에선 민주당의 현 서초을 노동위원장인 추승우 씨가 후보로 나섭니다. 한국당에선 전 청와대 행정관인 이형선 씨, 바른미래당에선 김한솔 현 바른정책연구소 정책자문위원이 시의원에 도전합니다. 6.13 지방선거가 3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초구에선 어느 정당의 후보가 시의원 자리를 차지할지 관심이 모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TV 이재웅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금천구청장 후보 경선 결과
유성훈 예비후보가 1위를 차지한 가운데 후보에게 적용된 정치 신인 가산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발표된 더불어민주당 경선 결과 유 예비후보는 39.7%를 득표해 2위인 오봉수 후보를 0.69%포인트의 근소한 차이로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유성훈 예비후보는 투표에서는 오봉수 예비후보에게 뒤졌지만 정치 신인에게 적용되는 10%의 가산점을 받아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하지만 오봉수 예비후보는 유 예비후보가 지난 2006년 금천구청장 선거 경선에 참여한 경력을 들어 신인 가점 적용은 부당하다는 이의 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이의 신청에 대해 유성훈 예비후보가 경선에 참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중앙당 선관위에 최종 판단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성북구청장 경선 결과 이승로 후보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1차 컷오프를 통해 선정된 이승로, 김문수 후보가 경선을 치렀고 여론조사 50%와 당원 투표 50% 합산 결과 이승로 후보가 득표율 59.82%, 김문수 후보가 득표율 40.19%를 얻어 민주당 성북구청장 후보로 이승로 후보가 선정됐습니다. 이승로 후보는 1960년생으로 성북구 의원과 서울시 의원을 지냈고 민주당 중앙당 사무부총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한편 대표 공약으로는 내부 순환로 월곡 하향 램프 설치와 동북선 지하 경전철 추진 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요즘에 길을 걷다 보면 자신의 명함을 건네는 예비 후보자 자주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떤 일을 했다, 또 지역과 어떤 인연이 있다 이런 경력은 빼곡하지만 정작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얘기하는 후보는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방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지금 유권자들은 후보의 걸어온 길보다는 걸어갈 길을 더 궁금해할 겁니다. 뉴스라이브 613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